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오늘은, 스위시 맥스 3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아이콘 모양들이 쭉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도구 모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도구 모음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진하게 해서 활성화가 된 게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것 같이 흐릿하게 해서 비활성화가 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된 것은 지금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비활성화가 된 것은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언제 사용하느냐? 오브젝트를 우리가 삽입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글씨를 하나 입력을 할게요. 입력을 한 다음에, 자, 스위시 MX3라고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면은 비활성화가 된 부분이 몇 개가 다시 활성화가 돼요. 자, 여기다가 제가 사각형을 하나를 이렇게 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럼 사각형이 두 개가 됐죠. 그랬더니 좀 전에 여기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던 부분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스위시 MX3라고 한 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제가 효과를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 여기에 지금 활성화가 된 게 있죠. 자, 이런 형태로 활성화가 되는 게 있고 비활성화가 되는 게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전체를 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 요 위에 있는 이렇게 파일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부터 여기에 그 도구가 있는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아무데나 가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맨 아래에 보면은 커스터마이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 이게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요 위에를 우리가 잠깐 보니까 좀 전에 도구 모음 중에는 활성화가 된 게 있고 비활성화가 된 것이 있었는데 전체가 다 활성화가 되죠. 자, 이렇게 놓고 오늘 이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물론 여기에 작업창에다가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삽입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보면 맨 왼쪽에 New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무비를 만들 때 씁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무비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것은 오픈이라고 하는 건데, 클릭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되냐면은 우리 컴퓨터에서 스위시로 만든 그 파일을 불러들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SWI 파일을 우리가 불러오는 거 되죠.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건 불러들이는 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세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세이브 밑에 컨트롤 플러스 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단축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스위시를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일일이 이렇게 도구 모음을 부르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여기 파일을 눌러서 이렇게 세이브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축키를 바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쌍안경같이 생기는데 이걸 find라고 하는 건데,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F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스위시를 하다가 내가 무엇을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찾는 건데, 사실은 그 텍스트 글씨를 찾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그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X표, 가위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커트인데, 커트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내는 것하고 삭제하는 거하고 이 옆에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삭제인데 델리트라고 그러죠. 이 삭제하고 이 컷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삭제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커트는 잘라낸 다음에 다른 곳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카피. 카피는 복사라는 뜻이죠. 컨트롤 플러스 C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만든 오브젝트를 다른 데다가 또 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먼저 복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리 컴퓨터에 클립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클립보드에 일단 저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는 패스트 붙여넣기 컨트롤 V, 컨트롤 C와 컨트롤 V, 다시 말하면 복사와 붙여넣기는 이 단축키를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카피 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붙여넣는 거 컨트롤 V, 이 단축키는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델리트, 삭제라고 그랬죠. 삭제하고 컷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은 bring forwar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자, 여기에 아웃라인 패널을 잠깐 보니까 아웃라인 패널에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 오브젝트하고 스위시 MX3라고 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글씨의 순서를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아래를 선택한 상태, 스위시 맥스3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스위시 맥스3라고 하는 글씨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거죠. 한 단계 위에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bring, send backward,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니까 쉐이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은 쉐이프가 아래로, 글씨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bring to front라고 하는 거는 아웃라인 패널에 오브젝트를 많이 집어넣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이 bring to front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게 되면 선택한 것이 오브젝트 중에서 가장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해요. 또 그 옆에 그 send to back이라고 하는 건 반대인데, 쉐이프라는 것을 우리가 맨 위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자, bring to back이라고 누르면은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undo라고 했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실행을 했죠. 실행을 했는데 내가 이걸 취소하고 원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undo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작업했던 바로 이전에 작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 번 누르면은 그동안에 작업한 과정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리드, 다시 원래대로 했다가 다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작업한 대로 돌아가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리드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사용된 것들이 제가 설명드렸고, 여기에 있는 건 헬프 토픽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작업을 하다가 도움말을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F1 키를 눌러도 되는데 이 도움말을 클릭을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스위시 맥스 3에 대하여 전체적인 도움말이 나오는데 전부 다 그 영어로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도움말인데 이건 어떤 도움말이냐면은 이걸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텍스트 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먼저 클릭하고 텍스트 툴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텍스트 툴에 대한 도움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도움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커스터마이즈라는 창이 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도움말 이런 걸 실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네모진 거는 스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비를 우리가 재생을 합니다. 스위치 프로그램은 우리가 무비를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스톱 버튼을 누르면은 영상이 정지가 되는 거고, 정지된 영상을 다시 하고 싶다 보면 그 옆에 보면은 플레이 무비라고 돼 있죠. 컨트롤 플러스 엔터 키를 주면 되는데, 이것도 단축 키를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무비를 플레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타임라인에 있는, 그치면 이제 스케일 인이라고 돼 있으면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효과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플레이 타임라인 하면 요 위에 헤드가 나타나요. 빨갛게 된 부분인데, 자, 요걸 지금 클릭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커스터마이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플레이 헤드라고 해서 타임라인 상에 빨간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플레이 헤드라고 하는데, 그런 걸 나타내는 부분이 되어 있고, 이것은 현재 영상이 보여주는 것을 한 단계 앞으로, 이것은 스텝 백와드에서 여러 단계 뒤쪽으로 나가는 거고, 이것은 스텝 포워드,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 이것은 진행되는 부분의 맨 끝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이것은 그 플레이에 관계되는 부분. 자, 이것은 위치 오브젝트를 변경하는 부분. 이거는 파일을 열고 저장하고 뭐 새로운 파일을 열고 그 편집할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인서트 씬이라고 하는 도움말이 나오는데, 씬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씬 1으로 돼 있죠. 그래서 씬을 추가할 때 스위치는 씬 1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씬을 여러 개를 추가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씬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 옆에 있는 건 인서트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버튼을 우리가 삽입할 때 사용한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앞으로 작업하다 많이 쓰는데 꼭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인서트에 보니까 씬, 버튼, 무비 클립 등등 여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나타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서트 무비 클립, 이것은 클릭을 하게 되면 무비 클립이 삽입이 되는데, 안에는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빈 무비 클립이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우리가 그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인서트 익스터널 메디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영상이라든가 또는 그 음악 같은 거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뭐 이거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건데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인서트 라이브러리 심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작업할 때 나타낸 오브젝트를 라이브러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여기 콘텐트에 보면은 라이브러리에 넣는 게 나오는데 아마 그거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는 임포트 사운드, 음악 파일을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건 임포트 비디오, 그러니까 비디오 파일,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거 AVI, 그 다음에 WMV 뭐 등등 영상을 삽입할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임포트 이미지, 우리가 그림을 삽입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임포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애니메이션 파일은 GIF 파일, 그 움직이는 그림이 되겠죠. 또는 SWF 파일도 애니메이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네 가지 버튼들은 앞으로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임포트 벡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벡터 이미지를 말해요. 벡터 이미지가 뭔지 여러분들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그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벡터 이미지가 되죠. 뭐 그런 것을 불러드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임포트 텍스트라고 하는 건데, 임포트 텍스트는 우리가 물론 작업창에다가 직접 글씨를 입력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속도가 늦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키보드를 치는데 독수리 타법으로 키보드를 칠 때 우리가 시 같은 거를 입력하려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럴 경우에는 메모장 같은 데다가 미리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을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메모장에 써놓은 글을 이 버튼을 임포트 텍스트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에 우리가 스위치 작업창에 삽입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커스터마이즈를 열어놓고 이 전체를 다 활성화하게 했는데, 다시 클로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스위치 작업을 할 때는 활성화가 돼 있는 게 있고 비활성화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그 작업하는 그 오브젝트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그 도구들이 활성화가 되고 비활성화가 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좀 더 하나하나 그 자세한 것을 알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도구 모음들이 있고 어떠한 기능을 한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